네, 1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험 끝나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새롭게 또 1차를 시작한 내년 대비 또 1차를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그 민법하고 민사집행법, 등기법 세 과목을 집중적으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9월 달부터 민법부터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또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왜 세 과목을 뽑아서 보냐 그러면 한 번 봐서 좀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이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 일단 첫 번째로 양이 많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좀 한 번 듣고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과목들이 이래 되다 보니까 물론 뭐 다른 과목들이 뭐 쉬운 건 아닌데요. 근데 가장 뼈대가 되는 과목들이 민법이고 그다음에 등기법이고 이 두 과목은 2차에서도 시험을 보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이다 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뭐 2차에서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객관식 문제집만 뭐 반복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게 될 건데 2차에서 우리가 민법이나 등기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버릴 수 없는 과목이다 보니까 중요도를 갖게 되고 민사집행법은 이 두 과목이 종합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말 그대로 실무입니다. 실무적인 그런 과목이 되다 보니까 그게 민법이나 등기법이 완전 바탕이 돼 있어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결국 원래 시험 분위기 봐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민법입니다. 민법이고 등기법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고 민사집행법이 쉬운 건 아니지만 민사집행법에서 별 차별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점수를 받아오는 이런 것들은 뭐 한 두세 개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 물론 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뭐 차이를 많이 두게 되게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차이 자체는 많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많지가 않게 되게 되는데 근데 민법하고 등기법은 많은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3배 이상 차이 나는 틀린 개수가 막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과목이 민법하고 등기법이 되게 되니까 특히 민법이 우리 시험에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목으로 따지면은 이게 문제수는 1차에서는 객관식으로서 제일 많은 40문제를 포함하고 있게 되겠지만 그 이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바탕으로 해서 등기를 이해해야 되고 민법을 바탕으로 해서 민사집행법을 이해해야 되고 민법을 바탕으로 해서 등기법을 공탁법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 민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영어가 따로 시험 과목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데 영어가 없는 이유가 민법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일 봐야 됩니다. 민법을 매일 보시고 늘 가까이 보시고 그다음에 안 보면 영어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영어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민법도 이거 수업 들어서 조금 이해될 것 같은데 다시 또 손을 놔버리면 그때부터 또 사라져버리는 그런 과목이 민법이 되게 되니까 좀 많은 복습이나 그다음에 연습을 하셔야 되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뭐 민법을 보자. 그다음에 뭐 어차피 또 9월달에 또 볼 테니까 쉬엄쉬엄 하면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법무사 시험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꼭 실패를 겪게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 달릴 때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요. 독하게 먹으셔야 되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뒤에 과목을 이해 못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뒤에 과목을 이해 못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왜 민법을 먼저 하냐 그러면 뭐 과목이 수가 많아가지고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이게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뒤에 과목을 자체를 본다는 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또 의미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민법을 먼저 베이스로 해가지고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셔야 되고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암기로 가지 말고 이해 중심으로 가시고 암기할 것들은 단순 암기사항들 이런 것들은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게 되게 되는데 근데 단순 암기사항들을 그런 것들은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외우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무조건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되고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말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시고 일단 기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왜 이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물음표를 계속 찍어보자. 그러니까 왜 이게 만들어져 있을까? 왜 이걸 만들어 놨어야 될까? 또 왜 이게 조문에 들어와 있을까? 이런 것들 왜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까? 왜 이런 식으로 긍정하는 게 맞고 왜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게 맞을지 그런 부분을 왜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자. 왜라는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취지를
자기를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고 그게 자기가 설득이 돼야지 공부를 할 마음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있구나. 이게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구나라는 걸 자기가 설득이 돼야지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게 제대로 된 그 내용을 이래 알게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번에 이런 식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없습니다. 1년 공부해 보시면 이렇게 고민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마음가짐은 외우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이해를 이래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래 이 책을 이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암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해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암기되더라. 암기되고 그다음에 암기된 거는 반대로 이해된 겁니다. 이해가 이래 된 거니까 그런 그 구조로 이래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이래 평가하셔서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